자, 이제 통계할 거고요. 이 통계 단원이 두 단원이 있어. 하나는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게 있고, 대표값과 산포도. 마운틴 그레이프 아니야? 그 다음에 산점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 오늘 한 3분의 2 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겨서 116쪽의 대표값 보도록 할게요. 대표값. 자, 첫 번째 대표값이 무엇인지부터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설명부터 볼게요.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류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 그다음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 근데 사실 평균은 뭐 얘는 내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언제 많이 써요, 평균? 시험 맞아. 시험 다 보고 나서 이 시험 내 평균이 내가 이번 시험을 얼마나 조졌는지 평균을 내보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평균 구할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성적이 뭐 70점, 80점, 75점, 94점, 86점 이래 나와 있다며.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할 거야? 싹 다 더해서 몇 개로 나눌 거야? 5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요거 싹 다 더한 다음에 5로 그냥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게 그냥 평균이야. 그죠? 평균 구하는 거는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평균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이 평균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 이게 평균이 좋기는 해. 왜 좋냐면 간단하잖아. 그냥 더해서 나누면 되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좀 쳐봅시다. 친구 5명이 있어. 수학 시험을 봤어. 나 100점, 너 100점, 얘 100점, 쟤 100점. 근데 하나가 빠가야. 그래서 빵점. 이렇게 됐다 쳐보자. 아, 이럴 수도 있잖아. 빵점 맞기도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 5명의 평균을 내보자 해서 이제 더합니다. 이렇게 촥, 촥, 촥. 그리고 5명이니까 5로 나누겠죠. 이렇게. 이러면 이게 평균이 얼마 나와? 80점 나오죠. 80점. 그죠? 근데 자, 봐봐. 이게 지금 대표값이잖아. 대표값이라는 게 아까 거기 위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시피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야.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나타내야 돼. 이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야 된다고. 근데 저기 보면 100점이 4마리고 빵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빵점 때문에 지금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좀 약간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자, 100점 4명이나 있는데 지금 평균이 80점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거꾸로 빵점 입장에서 난 빵점인데 평균이 무려 80점이나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약간 숫자가 과도하게 크거나 과도하게 작으면 평균이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 그래서 하나만 쓰겠습니다. 평균의 단점 쓰겠습니다. 단점.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게 평균의 단점이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요거 다 써놨을까요?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단점들을 조금 또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중앙값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은 뭐냐면 거기 설명부터 볼게요. 자료의 별량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거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그리고 크기 순으로 나열에다가 한 번 더 강조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단 소리야. 26435라는 게 있어. 이런 자료가 있어. 자, 근데 이거를 중앙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저거를 다시 나열을 할 거거든. 자, 저거 작은 거부터 한번 불러줘 볼래? 2, 3, 4, 5, 6이죠. 이 중에서 딱 가운데 숫자 뭐야? 이걸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중앙값이야. 이게 중앙값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2, 3, 7, 6, 4, 5라고 해볼게. 이거 다시 크기 순으로 나열 좀 해볼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까는 홀수니까 딱 가운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짝수니까 딱 가운데는 없겠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두 개 숫자 있죠. 요 두 개 숫자를 갖다가 평균을 내주시면 돼요. 저거 평균 얼마야? 4.5죠. 그래서 얘가 중앙값이 4.5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다시 그 100점 4명 있던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 이거를 다시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이러겠죠? 0, 100, 100, 100, 1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저거 가운데 값 얼마니? 100이죠. 그쵸? 그러면 한 놈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4명이 100점인데 100점이라고 딱 하면 약간의 이제 특징을 조금 더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값은 이렇게 찾습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해가지고 가운데를 딱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량의 개수가 홀수면 중앙에 위치하는 값, 별량의 개수가 짝수면 중앙에 위치하는 두 값의 평균. 그거 하나 밑줄 칠게요. 별량의 개수가 짝수면 거기서부터 짝수이면 중앙에 위치하는 두 값의 평균 이렇게 좀 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중앙값 특징 이런 거 찾으라고 했을 때 이런 문구가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문구 좀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료에 특징 중에 하나야. 자료에 없는 값이 중앙값이 자료에 없는 값도 중앙값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한번 써놔볼까? 자료에 없는 값도 중앙값이 될 수 있다. 써놨나요? 요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이제 홀수에서 중앙값 찾을 때는 2, 3, 4, 5, 6 중에 가운데 있는 거를 그냥 숫자를 불러주기 때문에 이 자료 안에 있는 거를 딱 찾습니다. 그런데 짝수일 때는 2, 3, 4, 5, 6, 7이잖아. 근데 아까 중앙값이 4.5라 했잖니. 자, 여기서 이 자료에서 4.5라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4.5라는 건 원래 없죠. 근데 내가 중앙값을 구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요 말이 그 말이야. 이 자료에 없는 값도 중앙값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간혹가다 또 나오니까 그것도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평균의 단점을 또 상세를 시켜주기 위해서 또 어떤 거를 또 만들었냐면 최빈값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최빈값. 이 최빈값은 뭐냐면 얘는 여러분들 빈도부사라고 알아요? 영어에서? 빈도부사 들어봤어? always, sometimes, 뭐 있지? often,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never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빈도부사. 자주 나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빈도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최다 빈출 이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최다 빈출이라 하는데 자, 최빈값 그 이름값을 합니다. 거기 설명 보세요. 자료의 별량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가볼게요. 100, 아이고 1000이네. 100, 100, 100, 100 빵이 있어. 이렇게 100, 100, 100, 100 빵이 있어. 그러면 저기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이 얼마야? 100점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최빈값은 100인 거예요,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최빈값이 약간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볼 테니까 일단 칠판 잘 보세요. 자, 대답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최빈값 얼마예요, 이러면? 3이죠. 최빈값 얼마예요? 3이에요, 4예요, 둘 다예요, 둘 다 아니에요. 자, 거기 설명해 보시면 조금만 글씨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해서 2개 이상에다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 이렇게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얘네 둘 다 또는 뭐 3개, 4개 얘네 다 최빈값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또 써놓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한번. 최빈값 얼마야? 2, 3, 4, 5, 6, 7이 사이좋게 하나씩 있잖아. 사이좋게 하나씩. 이런 경우에는 우리 뭐라 그러냐면 최빈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최빈값이 없다. 그래서 이 예시도 하나 써놓고 이 예시도 써놓으시고 거기 옆에 써놓으면 돼요. 2개 이상일 수 있다. 옆에다가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다. 하고서 예시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개수가 똑같으면 별량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으면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빈값은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 반에 가서 아이브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원영이가 제일 좋아. 아니, 난 유진이가 좋아. 나도 유진이. 나도 유진이. 아니, 나는 이서가 좋은데? 아니, 나는 레이가 좋은데? 이렇게 했어. 7명이.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 유진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자료에서는 최빈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빈값이 뭐냐면 최빈값이 유진입니다. 유진. 근데 이게 최빈값에서만 가능한 게, 자, 봐봐. 이 7개의 평균을 구한다 쳐봐. 평균. 얘들아,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어?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건데? 원영이 더하기 유진이 더하기 유진이 이렇게 더해 이서 더하기 레이 해가지고 얘를 7로 나누면 뭐가 나오니? 뭐 귀수가 나오니?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겠죠. 그쵸? 아이브 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브 팬이에요. 구독자분님들 화내지 마세요. 아무튼 이거 안 돼. 평균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앙값? 야, 중앙값이면 난리 나지. 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못생겼어? 못생긴 순서부터 나열해봐. 하면 누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 난 모르겠어. 나는 얘기하지 않을게. 나는 오래 살고 싶거든. 아무튼 중앙값도 안 돼. 뭐는 근데 가능하다고? 최빈값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 이런 설명 되어 있잖아. 자료가 숫자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어. 유일하게 최빈값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은? 그냥 싹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요? 중앙값? 작은 것부터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근데 만약에 짝수면 어떻게 할 거야? 짝수면? 가운데 두 개의 평균.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빈값. 근데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됐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넘어가서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자, 그 118페이지에 맨 위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하늘이네 반 8명 음악 실기 평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건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래. 어차피 평균은 뭐 8개 더해서 나누면 되니까 이건 안 할게. 평균은. 그 다음에 중앙값 보겠습니다. 이 중앙값을 구하려면 저거를 순서를 바꿔야겠죠. 얘를 어떻게 나열을 해야 될까요? 작은 거부터 쭉 나열을 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18, 28, 28, 32, 45, 아니죠. 40부터네. 40, 45, 그 다음에 49, 50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자료 이 별량 몇 개 있어요? 현재?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숫자? 8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딱 가운데는 없겠네. 딱 가운데는 없을 것 같고 가운데 2개가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 2개. 이 녀석의 평균 얼마일까요? 36. 그래서 이게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마지막 최빈값 볼까요? 최빈값은 얼마일까요? 제일 많이 나온 거? 28이겠죠. 28. 그래서 중앙값은 36, 최빈값은 28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확인 1번, 확인 2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 잠깐만 확인 1번 풀 때 1, 2번 풀 때 이 평균 구하는 게 다 있거든? 그쵸? 평균은 구하지 마세요. 평균은 오래 걸리니까 구하지 마시고 중앙값, 최빈값,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만 구해보시고 그 다음 잠깐만 왜 이렇게 성질들이 급하셔? 그 줄기와 잎그림 이거 니네 뭔 줄 알아? 줄기와 잎그림? 이거 1학년 때 봤지? 1, 3, 5, 5, 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13, 뭐 15, 15, 1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1번, 확인 2번 두 문제 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저거 1번부터 볼게요. 그 중앙값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나열 좀 해볼게요. 5, 7, 13, 15, 15, 18, 20, 21, 24, 36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몇 개야 저게? 10개죠. 10개면 딱 가운데는 안 나오겠죠. 그쵸? 가운데 있는 2개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2개겠지. 얘네 둘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평균 얼마? 16.5. 이게 이제 중앙값이야. 중앙값. 최빈값 찾아보겠습니다. 최빈값은 누굴까? 바로 보이죠? 15가 이제 최빈값이에요. 최빈값.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두 번째 거, 구두가게 볼게요. 자, 요거 중앙값과 최빈값 구할 건데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줘야겠죠. 제일 작은 거부터 다시 나열 좀 해봅시다. 230, 235, 240, 240, 240, 240, 그 다음에가 245, 245, 250, 255, 255, 265 이렇게 하면 딱 맞나요? 10개, 12개 맞죠? 그쵸? 자, 이러면 또 가운데가 안 나오겠죠? 12개니까.
12개니까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가 이렇게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값은 얘네 둘의 평균인 242.5 이게 이제 중앙값이야. 중앙값. 그 다음에 얘가 평균이 얼마냐면 얘들아 이 평균이 구해보면 이게 245예요. 245.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최빈값은 일단 240이고요. 최빈값.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구두의 크기를 정할 때 셋 중에 적절한 걸 찾으랬어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245짜리 평균을 써가지고 245짜리를 딱 준비를 하면 몇 명밖에 못 신어? 두 명밖에 못 신죠. 그 다음에 중앙값을 적용해서 242.5를 갖고 오면 몇 명 신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신죠. 그 다음에 최빈값인 240을 갖고 준비를 하면 4명이나 신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그나마 낫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제일 적절한 거는 최빈값이 현재는 제일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빈값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시험 문제로 맞이했을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보통 같이 나옵니다. 한 개를 그냥 구하라고는 잘 안 나오고 너무 쉬우니까 같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저쪽에 있는 119쪽에 있는 문제 거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지수를 구하라고 하거나 자 119쪽에 2번 볼게요. 8개의 별량이 있다고 합니다. 214, 218, 219, 221, x, 225, 227, 229 얘네를 순서대로 나열을 했대요. 이때 중앙값이 얼마냐면 223이야. 여러분 저기서 8개니까 얘는 중앙값을 한 번에 이거 하고는 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두 개를 구해서 평균을 내겠죠. 그 가운데 두 개가 뭐야 그러면? 221하고 x겠죠. 얘네 둘의 평균이 이건 거잖아. 그렇죠? 둘이 더해서 반띵을 한 게 이건 거잖아. 그러면 x는 얼마일까? 225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 문제 하나 해볼 건데 그 밑에 바로 확인 3번을 보시면 이것보단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순서대로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하면서 풀어야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3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볼게요. 3번만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 자료의 중앙값이 63인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얘는 그래 이 5개는 위치 이렇게 된다고 쳐. 근데 이제 요 x 있죠. 이 x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게 맨 앞에 있는지 맨 뒤에 있는지 가운데 꼽사리 껴있는지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하나씩 한 칸씩 저렇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상태에서 중앙값을 구하려면 얘네 두 개를 갖고 구하겠죠. 얘네 둘의 평균이 63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지금 50대인데, 그렇지? 안 돼.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좀 살짝 바꿔서 그럼 네가 일로 와봐 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때? 얘도 똑같죠, 그렇죠? 얘도 똑같으니까 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너 일로 가 해서 x를 일로 왔어요. 얘는 어때요? 얘도 안 돼요. 얘도. 왜냐면 아니 이렇게 둘이 해서 평균이 63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안 된다니까. 이거는 59보다 작은 숫자야. 58 같은 숫자라고 했죠. 안 돼 이거는. 자, 그러면 또 자리 바꿀게. 이렇게. 이러면 좀 가능성 있죠. 자, 이러면 얘네 둘이 평균을 했을 때 63이 나오려면 이 자리가 얼마냐면 67 이렇게 해주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답은 67이고 하나 더 해볼게. 혹시 또 되는지. 얘를 71로 해서 더 밀어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평균이 얼마야? 60? 60 얼마? 65죠. 근데 얘가 평균이 65가 아니잖아. 중앙값이 63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x를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든 아무튼 x의 위치를 이동시켜가면서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답은 6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겠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 조사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자료의 거기 밑줄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밑줄. 자, 그러면 평균은 일단 못 구해요. 거기서. 왜 그러냐면 x가 하나 있잖아. 그치? x 있으니까 못 구하고 최빈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않니? 최빈값은 얼마일까? 무조건 7이죠. 자, 왜냐면 7이 일단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x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 잘 보세요. x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여기 내가 만약에 8을 썼어.
팔을 쓴다 해도 팔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팔을 쓴다 해도. 그쵸? 그래서 얘는 3개짜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최빈값이 7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이 최빈값도 7이지만 뭐도 7인 거야? 평균도 7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싹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7개니까 7로 나눈 게 그게 얼마? 그게 7이 나온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49니까 쭉쭉쭉 빼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6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간단한 계산 문제 밑에 있는 확인 4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이제 산포도 그 다음에 표준편차 요거를 배울 건데 산포도랑 표준편차 이게 그 표준편차가 이제 뭐랄까 그 종착점이야. 이 스토리의 마지막이고 이 산포도가 이제 이 스토리의 시작이거든. 근데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쭉 내가 스토리로 연결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중간에 자면 안 돼. 절대로 자지 말고 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이 산포도는 뭐냐면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그 산에서 나오는 그거 아니고 거기 말 보시면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되어 있잖아. 이 산은 흩어질 산자, 해산할 때 산이고 포는 분포할 때 분포 그 포입니다. 포. 그래서 요거를 산포도라고 할 건데 얘가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설명 한번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동현이랑 진웅이가 있대요. 이렇게 동현이, 진웅이. 근데 시험을 5번을 본 거야, 얘네가. 자, 시험을 5번을 봤는데 동현이부터 보겠습니다. 80, 70, 60, 70, 70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진웅이는 90, 80, 50, 50, 80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야, 내가. 이 동현 있죠? 이 동현이는 5개를 싹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잖아? 그러면 평균이 얼마 나오냐면 70점이 나와. 근데 진웅이 있죠, 진웅이도 마찬가지로 5개를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잖아? 그러면 또 70이 나와. 근데 얘네 둘이 좀 상황이 다르죠. 일단 동현이부터 먼저 볼게요. 동현이는 평균이 70점인데 70점이 3번이 있어, 그치? 그리고 한 번은 조금 잘 봐서 60점, 한 번은 조금 못 봐서 이제 거꾸로 한 번은 좀 잘 봐서 80점, 한 번은 조금 못 봐서 6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3번은 다 70점이고. 근데 진웅이는 어때요? 진웅이는 평균이 70점이긴 한데 정작 70점 맞은 그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얘는. 그쵸? 한 번도 없고 완전히 얘는 운이 좋아가지고 막 90점도 맞았다가 그 다음에 뭐 잘못 찍었는지 50점도 나왔다가 막 80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평균만으로는 두 사람의 분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둘 다 평균이 50점인데 한 사람은 100점이고 빵점이고 한 사람은 50점이고 50점이고 이러면 둘이 다 평균이 50점이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를 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분포도라는 걸 좀 그려봤습니다. 거기 그림 중간에 나와 있는 거 보일까요? 그림 보이세요? 그림. 첫 번째 왼쪽 그림 보겠습니다. 동현이의 점수 분포는 어때요? 가운데 기둥이 높죠. 가운데 기둥이 높고 양 사이드에 사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진웅이는 어때? 진웅이는 높은 기둥은 없고 이렇게 군데 이렇게 기둥이 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산포도라는 걸 통해서 한번 구별을 해볼 건데 다시 이제 위에 설명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아까 전에 내가 첫 번째 줄 읽었던 거 노란색 그 바로 밑줄입니다. 1번 보시면 별량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밑줄 치겠습니다. 별량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입니다. 크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별량들이 대표값 주위에 밀집되어 있으면 산포도는 작다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작다 밑줄 치고 작다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필기할 게 더 있어. 그 1, 2번에 지금 보시면 1번은 크다 하고 끝나 있고 2번은 작다 하고 딱 끝나 있잖아. 자, 2번 옆에다가 작다 옆에다가 고르다 라고 쓰시고 1번에 있는 크다 옆에다가 고르지 않다 라고 쓰겠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산포도가 크다 요거랑 고르지 않다 얘랑 같은 표현이고 산포도가 작다랑 고르다 요게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둘은 같이 혼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별량들이 대표값 주위에 이런 말이 있잖아. 그 대표값은 뭐만 쓸 거냐면 평균만 쓸 거예요. 평균만. 이제 중앙값하고 최빈값 안 쓰고 평균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어떤 전체적인 개괄적인 건 좀 이해가 됐을까요? 산포도, 그러니까 별량에 모여 있으면, 대표값이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평균 주위에 모여 있으면 산포도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주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 이 동현이랑 진웅이 중에서 누가 더 산포도가 작을까요? 누가 더 평균 주위에 몰려 있죠? 동현이가 더 몰려 있죠. 동현이가 산포도가 더 작은 거고, 진웅이는 산포도가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작은 게 고르다 했으니까 동현이는 고른 거고 진웅이는 고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포도에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내려와서 두 번째 있는 2번 편차란 무엇인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 볼까요? 편차. 자, 편차는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자료의 그 별량의 편차라고 합니다. 거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편차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밑줄 칠 거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딱 빼주면 이게 편차가 나옵니다. 편차.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별량에서 빼야 돼.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다시 올라가서 이 녀석들의 둘의 예시를 한번 볼게. 동현이부터 볼까요? 동현이는 별량 요거 80점이죠. 80점이고 그 다음에 평균은 몇 점이야? 70점이라 했잖아. 그럼 빼면 얼마겠어? 10이죠. 10. 이 10이 뭐냐면 편차예요. 편차.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건 어때? 70에서 70 빼면 편차가 얼마일까? 0이겠죠. 0.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어때요? 60이면 편차가 얼마일까? 10일까 마이너스 10일까? 마이너스 10이죠. 왜?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 거니까. 60에서 70. 이해됐어? 방향 이해됐어요? 어디서 어디 빼자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자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이제 그 밑에 1번 통과하고 2번 먼저 보겠습니다. 2번.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방금 했죠? 평균보다 높으면 양수고 평균보다 낮으면 음수입니다. 뺐을 때. 자,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있죠? 요거 보세요. 칠판. 요거랑 빼면 얼마? 90이랑 70 빼면 얼마? 20.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90점은. 그치? 근데 70에서 70 빼면 얼마? 0이죠. 딱 평균하고 가까우니까. 그쵸? 그래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 편차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통과했던 1번 있죠? 요거에다 별표 달아놓을게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항상 0. 요거 별표 달아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특징이야.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0. 얘는. 한번 실제로 좀 보면서 하면 딱 나오겠죠. 답이.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동현이부터. 봐봐. 80에서 70 빼면 얼마? 10이죠. 그 다음 70에서 70 빼면 0. 60에서 70 빼면 마십. 70에서 70 빼면 0. 얘도 0일 거 아니야. 싹 다 더해봐. 얼마야? 0이네? 한 번 더 해볼게. 90에서 70 빼면 20. 80에서 70 빼면 10. 50에서 70 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얘는 10. 다 더하면 얘도 0이죠. 그렇죠? 그래서 편차는 다 구해서 더했을 때 항상 0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별표는 아까 윗줄에서 별량에서 빼는 거야. 요거 많이 헷갈립니다.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요거 방향 잘 보세요. 그럼 얘들아, 당연히 평균을 알아야지 얘는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평균을 먼저 좀 구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산포도로 합치고 이제 하나 구해놨는데 단점이 있겠죠, 얘도.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쳤던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거 있죠. 0.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는 편한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점이야. 왜 그러냐면 어떤 거든 간에 다 어떤 자료를 이제 해서 다 구해보든 간에 어쨌든 편차를 다 싹 다 더해버리면 0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0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봐봐. 20이죠. 20이죠. 10이죠. 이런 거 양수잖아. 그쵸? 그런데
얘네 어때? 음수잖아. 양수랑 음수가 같이 있으니까 더해서 뭐가 나올까? 2에서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음수를 없애주면 이러면 0이 안 나올 것 같지, 그치? 이 음수를 없애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 자, 이 음수인 거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냐면 분산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분산. 자, 방금 편차했고요. 편차 다음에 이제 분산으로 넘어갑니다. 분산. 자, 거기 보시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되어 있거든. 거기 보세요. 분산. 그거 밑줄 쳐놓고 별표 하나 쳐놓겠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 밑에 아래쪽에 별량 5개 있죠. 요거 갖고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얘들아 잠깐만, 일단 이거 먼저 편차부터 구해볼게. 편차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요 5개의 평균을 구해줘야 돼. 저거 5개 평균 얼마일까? 요거 더하면 18이고 여기까지 하면 29고 여기까지 하면 41이고 여기까지 하면 55지? 5로 나누면 11이죠. 그렇죠? 평균은 11이야. 평균은 11. 여기 쓰자. 평균은 11.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볼게 내가. 편차. 자, 이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 저렇게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렇게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렇게 빼면 0. 요래 빼면 1. 요래 빼면 아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 했죠? 0이라 했죠. 특징 확인되시죠? 다 더하면 얼마? 0인 거 확인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분산. 아까 음수를 없애자 했잖아. 근데 음수를 없애는데 이 마이너스를 그냥 떼버리면 너무 사기꾼처럼 보일 것 같았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제곱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3 제곱하면 얼마? 9. 마일 제곱하면 1. 0 제곱하면 0. 1 제곱하면 1. 3 제곱하면 9죠. 그렇죠? 요거를 싹 더해서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5로 나눠볼게요. 이거 얼마니? 이게 4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편차를 구해 놓으세요. 편차를 구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3에서 9로 어떻게 넘어갔어 저거? 다 제곱을 했죠.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구했어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은 거 이해 가시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잖아. 제곱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요게 이제 분산이야. 분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 제곱을 하면 숫자가 좀 커지거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0, 30, 50, 70, 90 평균 얼마? 50. 편차 구해볼까? 50을 다 빼면 되겠죠. 그럼 편차 구하면 마이너스 40.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빵. 얘는 20. 얘는 40일 거 아니야. 편차를 구하면.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얘를 제곱을 해야겠지. 제곱 한번 해봐. 얼마? 1600. 얘는 400. 얘는 400. 그 다음 얘는 1600. 이건 어차피 0이고. 싹 더하면 이게 4000이잖아. 그치? 4000이고 이거를 5로 나누면 이 녀석이 무려 800이나 나온다고. 그죠? 너무 숫자가 커지잖아. 내가 왜 숫자가 커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커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다시 그 전 상태로 좀 되돌려 주고 싶으면 제곱 전으로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했지? 루트를 씌우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하나를 딱 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도착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래서 아까 전에 4가 편차였잖아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자, 밑줄 하나 칠게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그거에다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에다가 밑줄을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얼마일까? 2겠죠.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평균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편차,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그리고 하나 여담으로 이 표준 편차는 이제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 성적표에는 아직 안 나올 텐데 이 고등학교 가면 표준 편차 있죠. 이게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왜 어디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봤어. 수학. 그럼 니네 이렇게 나오지 요새. 중간고사 뭐 70점, 기말고사 60점, 그 다음에 수행평가 뭐 20점 이렇게 나오고 옆에 퍼센트 나오지 않아? 뭐 30%, 뭐 30%, 40% 해서 옆에 이렇게 총점이 나오죠. 총점. 이거 총점에서 뭐 85, 그 다음 옆에는 B 이렇게 나오고 말잖아. 그리고 나서 니네 그 등수 나오니? 이거? 등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안 나오고
등급이 나와요. 여기 옆에 등급 85점이면 몇 등급 정도 나올려나? 85점이면 한 3등급 나오겠다. 3. 그리고 옆에 이제 석차 등수가 나옵니다. 200명 중에 뭐 40등 이렇게. 그리고 옆에 뭐가 또 하나 나오냐면 표준 편차가 나와.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 그 과목별로 보면 얘들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이. 근데 수학은 니네 그 수포자란 말 들어봤어? 수포자? 수포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수학 포기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해서 수학은 약간 편차가 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수학은 잘하는 애들은 겁나 잘해. 못하는 애들은 개 못해. 중간이 없어 수학은. 근데 이제 국어나 영어는 그렇지 않아. 국어는 읽으면 그래도 뭐라도 나오잖아. 그래서 국어는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이다. 그럼 표준 편차가 뭐 한 7,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수학은 평균이 뭐 이렇게 높지도 않아. 수학은 평균이 한 40 나올 거야. 한 40. 일반고 기준으로 40, 50 나올 텐데 이러면 표준 편차가 막 23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40, 50점 별로 없단 소리야. 실제로 40, 50은 별로 없고 그냥 90, 80, 90, 뭐 90 이렇게 있고 중간에 없고 막 20, 30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준 편차 나왔을 때 성적표에 이게 뭐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3 때 한번 배웠으니까. 자, 요거 이제 계산하러 한번 가봅시다. 넘겨서 12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24페이지. 자, 슬슬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A, B, C, D 5명의 수학 성적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에 동그라미 치세요. 편차. 자, 5명 성적의 평균이 75점일 때 B의 수학 성적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A, 그 다음에 B, C, D, E 이렇게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얘는 편차가 나온 거야. 편차. 얘들아, 편차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편차의 중요한 특징. 다 더했을 때 얼마? 0이라고. 이거를 싹 다 더했을 때 0이라고. 그런 x값을 찾아봅시다. 얼마가 있을까요? 그런 x값은 마이너스 5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입니다. x는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편차를 어디서 어디를 뺐죠, 얘는? 편차 어디서 어디 뺐어요? 별량에서 평균을 딱 뺐습니다. 근데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왔다는 거는 평균보다 높단 소리, 낮단 소리? 평균보다는 낮단 소리. 지금 평균이 75점이니까 몇 점이라는 소리일까요? 이 녀석은 70점이라는 소리입니다. 70점. 됐을까요? 이 빼는 위치 잘 보셔야 되고 다 더했을 때 0이라는 특징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이 5개 표준 편차 구할 거니까 첫 번째 단계인 평균 구하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89점, 92점, 90점, 85점, 84점. 이거 평균 얼마 나왔나요? 평균 88점이 나왔습니다. 평균은 88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서 편차를 만들어줘야겠죠. 편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편차는 빼면 1이고 빼면 4고 2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좀 해봅시다. 싹 다 더했을 때 0 맞나요? 0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요건 오케이. 자, 분산 가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싹 다 더해볼게요.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오니? 46 나오니? 46? 46. 그 다음에 얘를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분산입니다. 분산. 얘를 조금 간단히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10분의 90이잖아. 약분하기 전으로 가면. 그럼 얘는 몇 점 몇이죠? 이게? 9점이거든. 이거를 분산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표준 편차는 뭐냐면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답은 루트 9.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뒤로 다시 넘겨서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5쪽에 4번 보세요. 자료의 이해. 자, 거기 이제 A랑 B 두 반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기니들이 중에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부터 갑니다.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정보 보시면 분산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분산? 표에 분산은 안 나와 있죠. 정확하게. 분산은 안 나와 있지만 표준 편차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9랑 7인데 얘들아, 분산에서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잖아. 그러면 표준 편차에서 다시 분산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제곱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분산은 얼마일까? 80이라고 49. 오케이. 어디가 커? A가 커? B가 커? A가 더 크죠. 그쵸? 그럼 기억 맞습니다. 니은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이거 우수하고 더 못했고는 뭐 보고 판단하시면 되죠? 어떤 거 보고 판단하면 돼? 더 잘했고 못했고는 평균 보면 되겠죠. 평균 어디가 높아요? 더? B가 높으니까 이거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고르다 밑줄. 고르다. 밑줄. 내가 아까 고르다 알려줬죠. 이 고르다가 뭐였어요? 아까 앞에 거 한번 찾아보세요. 삼포도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작다야, 작다. 자, 삼포도가 작아야 되니까 어느 쪽이 더 지금 삼포도가 작아요? A 쪽이 더 작아요? B 쪽이 더 작아요? 어디가 더 작아? B가 더 작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B가 더 고른 거죠. B가 더 고른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리을 B의 반의 성적이 A반보다 평균 가까이 모여있다. 이 산포도가 작으면 평균 주위에 몰려있는 거라 했습니다. 산포도가 크면 여러 군데로 막 흩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밑에 있는 확인 4번 볼까요? 확인 4번. 제일 고르지 않은 사람 찾아보세요. 제일 고르지 않은 사람. 고르지 않다는 거는 산포도가 어때야 돼? 커야 돼. 산포도가 큰 거 찾아보라는 소리야. 산포도를 볼 거면 평균을 봐야 될까? 표준 편차를 봐야 될까? 표준 편차만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만. 제일 큰 거 누구? C.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제일 고른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고른 사람? B겠죠. 표준 편차가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답은 C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대표값, 산포도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위에 거 3번 안 했죠? 그 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 6번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내일? 내일은 쉬어야지. 내일은 놀아야 돼. 그저께? 화요일날 하려고. 이거는 살짝 어렵습니다. 화요일날 할 거고요. 요거랑 넘겨서 뒤에 보시면 136페이지에 산점도라고 있죠. 산점도와 상관관계. 화요일 날은 삼포도에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상관관계, 요거 두 개 할 겁니다. 요렇게 두 개 이제 개념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안 풀어오셨잖아요, 오늘. 그쵸? 많이 안 풀어오셨잖아요. 그거 화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오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딱 하면 우리가 이제 3-2에서 두 단원 끝나는 거야.
두 단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원 있죠, 원. 요거는 그 예고했던 대로 끝나고서 방학 끝나고 그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방학 때는 연클은 다 풀려 있을 거 아니야. 방학 때 노냐? 아니죠. 여러분들 그 왼쪽에 보시면 RPM 쫘라락 쌓여 있는 거 보이죠? 니네 거 RPM 쌓여 있는 거 니네 거. 아무튼 방학 때는 저거 풀도록 하겠습니다.